이제 이렇게 만병의 근원이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이 디톡스를 잘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내 몸 이 관리법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1단계 해독이 잘 진행이 되도록 도와줘야 될 텐데 그때 효소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효소를 공급해 주면서 디톡스를 해야만 됩니다. 내 몸속에 들어온 독소가 지용성 독소라 그랬어요. 기름종이 속에 쌓여있는 독소를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이걸 해독을 시키려면 일단 기름종이를 풀어 제쳐야 돼요.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 독소로 풀어주는 것이 1단계 간에서 일어나는 해독이라 그랬는데 이 1단계 해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바로 사이토크롬 P450 효소 계열들이 공급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디톡스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효소를 먹으면서 해줘야만 됩니다. 효소가 뭘까요?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될 때도 효소가 있어야 돼요. 이걸 흡수할 때도 효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에너지로 태워줄 때도 효소가 있어야 돼요. 어떤 한 가지 영양분이 필요에 의해서 다른 영양분으로 바뀌어질 때도 효소가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몸에서 진행되는 모든 생명현상 이면에는 효소의 도움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효소가 부족해서 모든 질병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효소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에드워드 하우엘 박사님이 효소를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효소는 크게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체내 효소가 있고요, 몸 밖에서 음식과 함께 들어오는 이 먹거리 효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음식 속에는 거기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로 음식을 먹으면요, 먹거리 효소가 내 몸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기 것은 자기가 소화시킬 만한 효소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먹거리 속에 효소가 죽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체내 효소로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체내 효소는 잠재 효소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는 일정량이 있는데 이것이 먹거리 속에 효소가 들어있지 않은 음식이 들어오면 여기 있는 효소로라도 소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잠재 효소는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소화 효소로 사용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명을 위해서 대사 활동을 위한 효소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 효소는 대사 효소로 사용될 수도 있고 소화 효소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현대인들에게 이 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발생을 할까요? 자,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 효소가 일정량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안타깝게도 먹는 음식을 우리는 부글부글 끓여서 만드는 화식 요리법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효소의 단점이 있는데 열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47도, 섭씨 47도만 넘으면 효소는 죽기 시작을 해서 70도씨가 되면 100%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리를 만들면서 부글부글 끓이는데 이미 100도가 넘었기 때문에 그 먹거리 속에 들어있는 효소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루 세 끼 먹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체내 효소가 소화를 시켜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먹거리 속에 효소가 죽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내 몸에서 소화 효소가 전부 잠재 효소가 소화 효소로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잠재 효소 중에서 소화 효소로 다 사용되고 대사 효소로는 별로 사용될 게 없어요. 그러면은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대사장애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끓이지 않고 생식을 한다든지 또 살아있는 과일과 채소를 즐겨 먹는다든지 이것을 주스로 짜서 마신다든지 그러면은 내 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먹거리 효소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몸속에서 소화 효소는 조금만 지원을 해줘도 되고, 대사 효소로 대부분 사용되기 때문에 대사가 잘 일어납니다. 힘이 넘칩니다. 활력이 넘쳐요. 이렇게 효소를 잘 공급해주면서 디톡스도 하고 내 몸에서 대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준다고 하면 질병이 치료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디톡스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 네 번째 내 몸 사용 설명서를 살펴봅니다. 최고의 치료제인 항산화제를 먹으면서 디톡스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또 무슨 말인가요? 간해독 1단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포장지가 풀어지게 되어 있고, 그때 많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먼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 활성산소가 내 몸을 공격하면은 여러 가지 이 디톡스를 하면서 수많은 질병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발생하자마자 얘를 다 해독을 시키는 항산화제를 먹으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투에덴 디톡스에서는요, 디톡스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굶는 것이 아니고 이때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다 해독시키기 위해서 항산화제가 듬뿍 들어있는 과일과 채소를 즉석에서 짜가지고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서 디톡스를 하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디톡스 잘못하면 오히려 끝나고 몸은 줄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질병이 여기저기 발생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항산화제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항산화제를 지혜롭게 공급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발표하기를 36,000 종류의 질병들이 떠돌아다니고 그 모든 질병의 원인은 활성산소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과일과 채소와 견과류 속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아하, 그러면 과일과 채소와 견과류만 생으로 많이 먹으면 충분하겠구나.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과학기술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1952년도에 시금치 100g 한 단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속에 비타민C가 150mg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 40년이 지난 93년도에 똑같은 시금치 100g 한 단을 검사를 해봤더니 그 속에는 8mg의 비타민C밖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비타민C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철분은 13mg에서 0.7mg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시금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과일과 채소가 비슷한 경향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50년 전의 과일과 채소보다도 요즘 밥상에 올라오는 과일과 채소는 그 미량 영양소와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가 평균 20분의 1밖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0년 전에는 시금치 한 단만 먹어도 비타민C와 철분이 충분히 공급됐다고 하면은 지금은 20단의 시금치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일과 채소를 생으로 먹으면 분명히 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현대인들 밥상에 올라오는 과일과 채소는 아무리 입으로 많이 먹어도 도저히 내 몸에 필요한 미량 영양소를 다 공급해 주기는 역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 의사들이 이 논문을 보면서 대안을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음식 먹는 방법만 가지고는 도저히 항산화제와 비타민과 미네랄을 다 공급해 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을 음식 말고 보충제로 더 먹어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핀란드 공중위생연구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당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적게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폐암 발생률이 200%나 덜 걸렸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 연구를 했더니 이 당근 속에는 베타캐로틴이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들어있고 이 항산화제가 폐 점막세포에서 이렇게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폐암이 200%나 덜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양반들이 그러면 당근 힘들게 다 먹을 필요 없지 않느냐. 그 속에 있는 베타캐로틴만 먹으면 되지 않겠어? 그런데 베타캐로틴 요만큼 뽑아내는데 당근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더 좋은 사람이 또 나타나서 베타캐로틴의 화학 구조식을 연구했습니다.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 요렇게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베타캐로틴이구나. 근데 꼭 당근에서 이걸 만들어낼 필요는 없잖아. 석유에서 똑같은 화학 구조식을 가지고 있는 베타캐로틴 만드는 기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많은 비타민들을 양산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시중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비타민은 이렇게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비타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당근 속에 있는 천연 베타캐로틴을 먹었을 때는 폐암이 200%나 줄어들었는데 화학 구조식이 똑같다고 하는 이유로 석유에서 뽑아낸 베타캐로틴을 먹을 때도 진짜 폐암이 줄어드는지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2만 9천 명을 대상으로 5년 내지 8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핀란드 공중위생연구소에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타캐로틴을 열심히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었는데 이것을 먹은 사람들은 안 먹은 사람들에 비해서 폐암 발생률이 18%가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컷 먹었더니 폐암이 더 잘 걸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의학계에는 혼돈의 시대가 옵니다. 이야, 이거 비타민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음식으로는 비타민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화학적으로 만든 합성 비타민을 열심히 먹었더니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이 연구 결과를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의학 논문들이 발표되는 JAMA에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비타민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박사님들의 논문 베스트 47을 선정을 합니다. 그때 연구 대상은 자그마치 18만 938명이나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의 연구 결과로 이 많은 결과들을 뒤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연구를 통해서 정말 지금 시중에 팔리고 있는 비타민을 먹으면 조금 더 오래 사는지 빨리 죽는지를 연구를 하게 돼서 2007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A를 열심히 먹은 사람들은 안 먹은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살아보려고 먹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조기 사망 위험도가 16%가 더 높았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베타캐로틴을 먹은 사람들은요, 안 먹은 사람들에 비해서 조기 사망 위험도가 7%가 더 높아요. 비타민 E를 먹은 사람들은 조기 사망 위험도가 4%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타민 지금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걸 열심히 먹은 사람들은 안 먹은 사람들보다도 더 빨리 죽는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스탠포드 대학의 제임스 콜만 박사님이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 예쁜 종이에다가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편지를 써서 줬어요. 그럼 받을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똑같은 종이에다가 똑같은 내용을 썼어요.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냥 준 게 아니라 이 종이를 꾸깃꾸깃 해갖고 줬어요. 그럼 받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똑같은 종이에 똑같은 내용인데 왜 갑자기 받을 마음이 없어졌어요? 입체 구조식이 틀리면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천연계 과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항산화제들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은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뿐만 아니라 입체 구조식이 아주 예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세포에게 이걸 던져주면 아주 감사하다고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석유에서 뽑아낸 베타캐로틴은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 구조식은 똑같아요. 화학 구조식은. 그런데 입체 구조식이 틀리다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꾸깃꾸깃한 이 편지지와 똑같은 거예요. 세포에서는 아무리 이 화학 구조식이 똑같아도 입체 구조식이 틀리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안 받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안 받아 먹으면 이것은 피 속에 계속 흘러다니게 돼 있고 이물질 취급을 받게 돼 있고 오히려 얘 때문에 더 빨리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투에덴에서는 어떻게 할까? 이런 비타민과 항산화제를 가장 양질의 것으로 마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공장에서 만든 화학 비타민은 아닌 것입니다. 화학 항산화제는 잘못된 거에 더 빨리 죽어요. 분명히 천연계에 있는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비타민과 항산화제여야 되는데 어떻게 20단을 먹을 수 있느냐? 그 20단 속에서 섬유질만 빼고 주스로 짜내면 얼마든지 20단도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백투에덴 힐링 캠프에서는 천연 과일과 채소를 섬유질 빼고 나머지 항산화제를 듬뿍 담아서 마시고 항산화제가 디톡스를 도와줘야 되는 부분을 실수 없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놀랍게 필요 이상의 지방질들은 싹 빠지면서 이 질병들이 치료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활성산소가 이 복부 지방에 많이 찌들어 있습니다.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서 하는 백투에덴 디톡스에서는 여기 찌들어 있는 내장 지방의 활성산소들을 다 뽑아내주면서 지방이 분해되고 주로 내장 지방이 쭉쭉쭉쭉 빠지면서 내장 지방의 바탕을 둔 수많은 종류의 질병이 같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치료제는 하나님이 만든 과일과 채소 속에 들어있고 20단을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섬유질만 기술적으로 빼주는 아주 좋은 이 항산화 주스 기계를 통해서 항산화 주스가 상하지 않게 쫙 뽑아서 그것을 마셔주면서 디톡스를 하면은 놀라운 결과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투에덴 디톡스 프로그램에 남중현 선생님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고기 생선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고기 속에 알다시피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고기가 소화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해요. 콜레스테롤과 활성산소가 만나니까 산화콜레스테롤이 되고 이 산화콜레스테롤이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벽에 덕지 달라붙는 현상이 진행이 됐어요. 관상동맥이 다 좁아지면서 협심증이 생겼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파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할 수 없이 혈관 2개를 풍선을 넣어서 강제로 넓혀주면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힘이 없어요. 여전히 고혈압이 있습니다. 거기다 당뇨병이 있어요. 요단백이 빠져나갑니다. 전립선이 또 나빠요. 혈관계통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 피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기관들이 줄줄이 댐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첫날 이 프로그램에 왔는데 멍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디톡스 힐링 캠프의 원리를 이분이 깨달으면서 이야, 근본적으로 이 혈관을 청소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었구나. 천연 항산화 주스를 마시고 효소를 먹고 이러면서 일주일 동안 이 프로그램을 잘 배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채우기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이 프로그램을 하고 다시 나타났는데 놀라울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몸무게가 한 8kg 이상 한 달 만에 빠졌습니다. 그냥 몸무게가 빠진 게 아니에요. 혈관벽에 달라붙어 있는 지방질이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복부가 다 청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협심증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계단이 아니라 산을 달려다녀도 괜찮을 만큼 가슴의 통증이 사라졌어요. 혈압약 다 끊고 혈압이 정상이 됐습니다. 당뇨약 다 끊고 당뇨가 정상이 됐고 요단백도 싹 사라질 정도로 신장이 건강해졌고 전립선 증상이 완전히 비대증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검진 결과를 이분이 맞이하게 됐습니다. 약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기전을 잘 살펴보면서 진행하는 백투에덴 디톡스 치료 프로그램은
오히려 약을 쓰는 것보다 수술을 하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일주일, 한 달, 세 달 내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매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디톡스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아미노산과 같은 포함 영양소를 먹어주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하면 너무 힘들어요. 먹어주면서 하는 것입니다. 자, 1단계 해독이 진행이 됐고 이제 2단계 해독이 진행이 되면서 이 독소를 딱 수갑을 채워서 몸 밖으로 버려줘야 되는데 그 수갑을 채워주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먹어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백투에덴 디톡스에서는 먹으면서 합니다. 굶으면서 하지 않아요. 하루에 여러 번 먹습니다. 하루에 아미노산과 이때 필요한 영양소들이 종합적으로 20여 가지가 들어있는 것을 죽으로 만들어서 먹으면서 합니다. 칼로리는 많지 않아요. 소화시킬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시키는 에너지까지 다 디톡스 쪽으로 달려가면서 디톡스 하는데 필요한 이 포함 영양소를 비롯해서 필요한 영양소들을 다 공급해 주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간해독 2단계가 진행이 되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디톡스를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식을 한다. 디톡스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몸이 다 단식하면서 망가졌다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안 먹으면서 디톡스를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한번 봅니다. 케톤산증이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라든지 기근이 있다든지 단식을 한다든지 입으로 하여튼 탄수화물을 먹어주지 않든지 세포 속에 탄수화물이 공급되지 못하는 당뇨병에 걸렸다든지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탄수화물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니까 지방질로 에너지를 바꾸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방질이 에너지로 바뀌어지기는 하는데 탄수화물과는 달리 그때 케톤체라고 하는 찌꺼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는요, 적당량의 케톤체는 신장에서 걸러주고 소변으로 버려주면 끝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식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너무 많은 케톤체가 발생을 해서 소변으로 버려주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혈관에 케톤체가 너무 많이 흘러다녀서 케톤산증이 되게 됩니다. 산성피로 변하는 거예요. 이 케톤체가 너무 많아진 케톤산증이 걸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몸에서 과일 향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 복통에 시달리게 되어 있고 막 토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깊고 빠른 호흡, 아주 위급한 상황까지 가게 되고 의식장애가 올 수도 있고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염된 시대에 잘못 단식을 하게 되면은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죽지는 않았지만은 살은 빠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속에서 여러 가지 독소 때문에 여러 질병들로 몸이 더 망가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디톡스를 위한 내 몸 관리법을 살펴봅니다. 땀을 많이 흘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톡스를 하는 동안에. 자, 이제 다 풀어진 독소를 아미노산과 같은 이 수갑이 딱 독소를 채워서 이제 끌고 몸 밖으로 버려주는 것이 2단계 해독인데 모세 혈관 끝부분에서 떨어져 나온 독소를 쫙 수갑을 채워가지고 어디로 버려주면 좋겠어요? 바로 땀구멍을 통해서 버려주게 되는데 이때 땀을 흘려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디톡스 하는 동안에 땀을 많이 흘려줘야 돼. 운동도 하면서 땀을 흘려줘야만 됩니다. 또 족욕을 해서라도 땀을 흘려줘야 돼요. 사우나를 통해서라도 땀을 흘려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백투에덴 프로그램에서는요, 아주 고열 수소 찜질방을 들어가서 땀을 비 오듯이 쏟아주면서 이 디톡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독소를 땀으로 빼주지 않으면 1단계 해독에서 머물게 되고 독소가 몸속에서 계속 흘러다니면서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아픈 부분이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땀을 흘려주는 이 6번째 내 몸 사용 설명서를 읽고 그대로 실천하기 때문에 그렇게 몸이 무겁지 않고 아주 수월하게 이 디톡스를 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7번째 내 몸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디톡스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배뇨력을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혈관 대동맥에서 떨어져 나온 독소들을 싹 끌어다가 신장에서 오줌으로 만들어서 오줌과 함께 쌓아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장으로 떨어져 나온 지방질 찌꺼기 독소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이 신장이 망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오줌을 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에다가 이 모든 지방질들을 다 녹일 수 있는 효소를 넣어서 그 효소 물을 하루에 12잔씩 마시면서 하기 때문에 이 지방질이 다 녹아가지고 오줌으로 술술 빠져나가기 때문에 신장이 망가지지 않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이제 8번째, 배변력을 높여줘야만 됩니다. 간에서 해독된 독소는 이 쓸개로 저장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쓸개관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쏟아져 나오면 소장, 대장을 통해서 이 독소가 변과 함께 나가 주어야만 해독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파라독스가 있어요.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는데 해독 시스템은 밥을 먹었다면 가동이 되지 않고 해독 시스템을 돌려서 독소를 떨어뜨려 내렸더니 먹지 않기 때문에 변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장을 하면서라도 이것을 몸 밖으로 버려주는 일이 필요한데 관장을 하면은요 습관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아주 심한 환자들은 장벽에서 잘못하면 출혈이 생길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부작용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투에덴 힐링 캠프에서는요 많은 이 의사들이 연합을 해서 개발한 배변 효소를 사용을 합니다. 이걸 먹으면 지저분하게 관장을 하지 않아도 아주 손쉽게 술술 황금변이 나옵니다. 아주 새카만 숙변이 나오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배변 효소를 통해서 8번째 몸속에 축적된 독소들을 변으로 싹 버려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백투에덴 힐링 캠프에 박일학 대표 부부가 참여하셨습니다. 박일학 대표님은 집안 내력 전체가 혈압이 높은 고혈압 환자이고 그 사모님은 혈압이 또 낮은 저혈압 환자입니다. 백투에덴 프로그램은요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에요. 혈압이 높은 사람은 낮아지게 하고 낮은 사람은 높아지게 합니다. 뚱뚱한 사람은 정상 체중으로 빠지게 하고 너무 마른 사람은 정상 체중으로 회복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한 주일 동안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박일학 대표님은 모든 약을 끊고 놀랍게도 혈압이 떨어져서 정상이 됐습니다. 약을 끊고 정상이 됐을 때 몸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사모님은 똑같이 했는데 혈압이 올라가서 또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신이 났습니다. 이야, 이렇게 좋은 이 프로그램을 우리 회사원들한테도 다 소개를 해야 되겠다. 사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일주일만 저 힐링 캠프에 좀 갔다 와라. 거기 가 있는 동안에 직장 안 나와도 월급은 다 줄게.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안 간다는 것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러면 거기 입원할 때 들어가는 돈도 50%는 내가 대줄 테니까 가라. 그래도 안 가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러면 일주일 동안 직장 안 나와도 월급 주고 그리고 거기 일주일 동안 들어가는 입소비도 100% 대줄 테니까 가라. 그랬더니 그때에서 하나씩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전 직원을 순서를 짜서 이제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의 직원들을 보내줬는데 갔다 오는 직원들마다 이 대표님에게 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야, 거기 가서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거기 백투에덴 프로그램을 갔다 오지 않았으면 내가 도대체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분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이 힐링 캠프에 들어오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이분 이 소개로 의사 부부가 오셨는데 의사협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처음에는 의사로서 이런 강의를 듣는다고 하는 것이 영 못마땅한 표정이 역력했지만 1시간, 2시간 지나면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 백투에덴의 원리가 제공되고 몸에서 일주일 내내 이 좋아지는 이 놀라운 현상들이 증명되는 것을 보면서 이야, 이거 기가 막히다. 죽을 때까지 약을 먹는 줄 알았는데 내가 벌써 10년 동안 고혈압약을 먹어도 계속 먹을 뿐인데 일주일 안에 모든 약을 끊고 정상이 되다니 이건 놀라운 치료 기벌입니다. 이거 우리 의사들이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명함을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의사들에게 나눠주고 의사들을 좀 초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질병의 70% 내지 90%는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찾아온 생활 습관병 아니겠습니까? 생활 습관은 그대로 두고 약 몇 알로 이것을 관리하려고 하지만은 필경은 합병증과 후유증들이 밀려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는 대증요법으로만 이것을 관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질병의 원인이 되는 생활 습관을 고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일평생 잘못되어서 이미 쩔어 있는 이 독소들을 다 비워주는 비우기 프로그램과 더불어 이제는 건강한 음식을 먹는 채우기 프로그램을 실천하면서 이 모든 생활 습관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일권 박사입니다. 여러 가지 생활 습관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백투에덴 힐링 센터로 오십시오.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각종 암,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류마티스, 아토피, 알러지, 자가 면역 질환 등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생활 습관병입니다. 유전학에 의하면 이러한 각종 생활 습관병들은 태어날 때 이미 부모로부터 질병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전한 후생 유전학에 의하면 어떤 종류의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기만 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느냐 켜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후에 생활 습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은 예방의학, 한의학, 천연치료학, 심리영양학 등의 최첨단 학문의 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질병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장 단시간 내에 가장 확실히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후생 유전학을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 질병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서 각종 불치병, 난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백투에덴에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평생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몸에 축적된 독소를 제거해주는 디톡스 프로그램인 비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치료하는 건강식 프로그램인 채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만병의 근원은 일독이라 했습니다. 만 가지 질병은 한 가지 독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양방에서는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질병이 36,000 종류가 있는데 그 모든 질병의 최종적인 원인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고의 치료 환경을 갖춘 설악산 백투에덴 힐링센터에서 만병의 근원이 되는 활성산소를 해독하는 항산화 주스, 해독을 위한 효소, 그리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기 위한 건강식 등의 치료 방법으로 완전한 치유와 행복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